후! 안녕하세요. 좀 찌직거리는데? 음, 왜 이렇게 찌직거리지? 어머? 괜찮나? 노이즈 별로 없어요. 네. 아이고, 켜긴 켰지만, 지금, 여기 연습실, 그,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이크를 잠시 끄고 있었어요. 어? 이 헤드셋 성능이 좋은 건가? 왜 이렇게 찌직거릴까? 오,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됐어. 자, 이 노이즈 왜 그러니? 날 왜 괴롭히는 거니? 좀 괜찮죠? 오케이. 아,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뭐가 문제지? 그냥 하자. 네. 후. 네, 일주일 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는 FM 12.9 도이의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DJ 도리, 편하게 돌디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이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이죠. 벌써 4월 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말이 안 돼요. 도란도란도 어느새 사주차가 되었네요. 한 달. 네, 저는 데뷔 한 달 차 신입 DJ 돌디입니다. 월요일이 끝나기까지 2시간이 남은 지금, 여러분이 도란도란과 함께 일주일을 잘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도희의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왕! 왕! 아, 밖에
누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라디오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네, 알려주고 왔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오늘 도란도란을 찾아온 게스트는 없습니다. 오늘 혼자입니다. 원래 카니 씨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이크 터질까봐 오늘은 혼자서 좀 차분하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원래의 텐션으로 차분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 부디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저희 사연 읽기 전에 댓글도 좀 읽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나? 네, 마이크 터질까봐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또 다른 멤버들 또 초대해야겠지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당분간은 차분하게 좀 해야겠어요. 제 귀가 터질 것 같아요. 차분하게 위버스 부서 바꿔주세요. 제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오늘 사연 주제 맞는 제 습관이랄까요? 습관은 아니지만 습성? 저는 한 번 하면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바꾸고 싶지 않은 느낌? 약간, 약간 이런 건 좀 이상한 마음이지만 프사도 한 번 정하면 바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버스 프사도 그대로지만 저희 소통 어플 프롬에 배경사진 설정해 놓은 거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한 번 그렇게 해버려서 바꾸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이름도 양쪽에 물고기 있는 토이. 약간 이런 나만의 것을 뭔가 나 스스로 약간 나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아, 뭔가 바꾸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버스 프사는 아직은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많이 왔습니다. 항상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읽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심심하지가 않아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오늘 도란도란 들으면서 공부할 과목 추천해주세요. 와, 내 걸 들으면서 공부해? 뭔가 뿌듯한걸? 그러면 오늘 조곤조곤하게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확실한 의미가 있어졌네요. 생각해보면 이걸 들으면서 자는 로미도 있을 거고, 뭐 지금처럼 공부한다고 하는 로미도 있을 거고, 피곤함을 푸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아하, 도란도란 들으면서 공부할 과목. 아하. 근데 나는 사실 뭔가 같이 하면서 공부가 안 돼. 제가 멀티플레이가 아예 안 돼가지고. 저는 유일하게 노래 듣는 것만 근데 솔직히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수능 금지곡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게임하면서 틀어뒀어요. 게임을 하면서 라디오 듣는 사람 또 처음 보네.
저도 지금 논문 쓰는 중이에요. 논문 쓰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하는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도 막 뭐 할 때 엄마랑 통화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좋더라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팁 같은 거 있어? 아, 아니요. 저는 시험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시험 안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팁이 있다면 일찍 자는 것 전날.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얘긴데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가지고 항상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나왔었는데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수학 점수에 자신이 있었던 그 시기에 전날에 그러니까 전날에 너무 늦게 자버린 거지. 막 시험에 긴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전날에 그냥 그날 우연히 늦게 잤어, 되게. 그래서 한 3, 4시간 잤나? 그렇게 자고 다음날 시험 볼 때 좋은 거예요. 시험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처음으로 시험 보다가 졸았던 건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졸고 네, 졸고 완전히 그냥 망했죠. 만약 원래 제 수학 점수가 96점 정도였다면 그때는 이제 그 앞 뒷자리가 바뀐 69점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인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졸았던 게 아니라 기절했어요. 맞아, 기절을 했어. 그때 이제 저는 문제를 하나 풀면 바로 OMR에 적거든요. 하나 풀고 바로 OMR 적고 하나 풀고 OMR 적고 마지막에 옮겨 적다가 시간 없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 풀면 바로 옮겨 적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험 볼 때 옮겨 적고 바로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제가 한 중간쯤에 잠들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종이 치고 있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내 시험지 가져가고 내 OMR 카드 가져가고 그래서 와, 너희야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했는데 진짜 그때 엄청 후회했어요. 잠을 안 잤던 걸 정말 후회했어요.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허무한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어떻게 시험보다 기절을 하니? 근데 3, 4시간이면 꽤 많이 잤는데 근데 시험 기간에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험 아니어도 피곤하니까 많이 자면 너무 좋죠. 충분한 잠을 취하고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댓글만 읽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찍을 번호 추천해줘. 찍는 거. 사실 저는 잘 찍지 않았어요. 최대한 풀자. 최대한 풀고. 그래, 확실히 찍을 때는, 저 때는 이제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이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걸로는 3번. 그리고 3번 빼면 1번, 4번 중에 골랐어요, 항상. 왜냐면 1번이 드물게 나오거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나와.
근데 알죠? 솔직히 이런 거 다 계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답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모든 답이 똑같은 개수로 나오게 하는 시험 요즘에 없거든요. 막 3번 5개 연속으로 나오고 막 5번 4개 나오고 전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 풉시다. 댓글에 질문 길고 어려운 문제는 5번. 이거 진짜임. 네. 질문 긴 거 있으면 5번 찍으라고 추천해 주시네요. 네. 댓글만 읽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사연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옆에 그냥 BGM처럼 틀어둘 거니까 제 말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도희의 도란도란과 함께하는 사연 주제는 고칠 수 없는 나의 습관입니다. 재밌는 주제죠? 그리고 습관 하면 또 전데 저는 참 잡다한 습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얼굴 만지기. 이제 막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에 나쁜 병균들이 묻잖아요. 세균들이 막. 왜냐면 손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그 병균 가득한 손으로 민감한 얼굴을 만진다면 네, 제 등짝에는 엄마의 손이 어느새 올라와 있겠죠. 그렇게 혼나고도 저는 21년째 이걸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얼굴 위에 손이 얹혀져 있네요. 엄마 미안합니다. 지금 아마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아빠랑 곧 카톡이 날아오겠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번 주 사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연들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Say My Name의 난 오늘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다 듣고 올게요. 이름이 너무 길다. 그때도 생각했지만 곡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난 오늘 밤 그래도 노래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노래를 밤하늘이라고 불러요. 밤하늘. 그냥 줄여서 밤하늘이라고 부르고 회사는 나노밤이라고 불러요. 나노밤이라고 하고 저희는 밤하늘이라고 해요. 아무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왠지 어두운 하늘은 너의 세상에 있는 나처럼 미로 같은 고민은 찬비가 차례로 쏟아져 달없는 밤엔 혼자 무릎을 안고 외로운 내 맘을 흔들고 있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얇으니 부위야. 아, 이때 매연이 당연한 발음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당연한만 연습했는데. 별이 되게 해. 노래 좋네. 노래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노래가 저희가 처음 받았던 노래예요. 그니까 데뷔 전에 이 노래 할 거야 라고 처음 받은 노래. 뭔가 데뷔를 위해 준비한 첫 곡이었어요. 네, 여담이었습니다. 타이틀이 될 뻔한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골디락스 워터. 그게 타이틀이었는데 마지막에 바뀌었죠. 반짝이는 웨이. 네, 그랬고요. 자, 저희는 Say My Name의 난 오늘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다. 줄여서 나노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강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90%인 사람입니다. 90%면 상당히 이 이의 비율이 높으신데요? 10%. 저는 아이가 100%거든요. 호호. 제가 요즘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뚝딱거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나아진 줄 알았거든요. 젠젠. 전혀. 여전히 레전드 뚝딱이입니다. 이상하게 어느 정도 친해진 사람이랑은 괜찮고 발음이 이상하네. 이상하게 어느 정도 친해진 사람이랑은 괜찮고 아예 모르는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스몰 토크는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얘기할 때면 갑자기 고장 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요. 요즘 테니스 동아리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이 랠리를 하던 분이 쉬는 시간에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테니스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냥 3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괜히 더 자연스럽게 말해보겠다고 머리 굴리고 대화 끊기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아, 예, 그 좀 됐는데 막 오래된 건 아니고 중간쯤입니다. 결국 자신감 없는 발성과 함께 애매한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과가 어떻게 되세요? 거기 바쁘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몇 번 오가다가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끝났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상대방한테 제가 대화하기 싫은 것처럼 보였을까봐 집에 와서 혼자 계속 복귀하게 됩니다. 돌디,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만 뚝딱거리고 괜히 오해까지 만들까봐 불안해지는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 나가는 과정에 꼬이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밥 먹었어요? 하면서 쭈뼛 뜨던 돌디가 지금은 라디오에서 혼자서도 말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돌이야. 노래는 바밍타이거의 Just Fun 추천합니다. 제 자신감 채우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중 하나인데 이 플레이리스트의 효과는 별로였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럼 노래 들으면서 토크토크 해봅시다. 저도 MBTI I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적당히 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순간만 친해도 되는 사람, 아예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런 형식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약간 애매한 관계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신경을 쓰는 사람, 내가 좀 친해지고 싶다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처에 오기만 해도 막 저 MBTI I 본능이 막 이렇게 날뜁니다. 근데 이것은 나쁘지 근데 본인이 신경 쓰이는 거라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일단 친해지고 싶은 근데 솔직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약간 뚝딱이가 되는 거는 친해지고 싶으니까 뭔가 신경 쓰이고 괜히 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그런 모습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말할 때 약간 확실하게만 얘 좀 됐는데 막 오래된 건 아니고 그 중간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겸손을 좀 챙기려다가 좀 됐다고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내가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저런 고민이 머릿속에서 막 뭉치니까 더 망설이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데뷔 초 때에는 사실 그때는 말을 잘한다, 막 뭔가 이런 언변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데뷔 초 때까지는 수줍어하는 친구,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 낯가림이 심한 친구, 이런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사실 저도 처음에 너무 그게 심했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벗어났냐? 사실 벗어난 것이 아니다. 사실 벗어난 것이 아니라 티를 좀 덜 내게 됐다 해야 되나? 뭐랄까? 근데 솔직히 저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저는 여전히 뚝딱거리고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게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쳤지? 음 그냥 저는 직업이고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왜냐면 멤버들이랑 이미 이제 다 친해져서 연습생 때는 있었다고 해도 이제 멤버들이랑 다 친해서 저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댓글에 아 우리랑은 롬이랑 이미 친하죠. 저는 롬이랑 이제 많이 편해져가지고 뭔가 해이해졌다는 게 아니라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요. 생각하고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더 친해집시다.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호호.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반말해도 되나? 반말해줘도 돼요. 중학생 이상이면. 네, 초등학생부터는 아직 안 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존댓말을 배우는 시기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호. 잠시만요. 밖에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잠시 잡돌이를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네. 아니, 잡돌이야 안 했어요. 장난이고요. 저는 좋은 노래소리 들리면 좋은데, 이제, 연습 소리 들어가면 좀 그럴까봐. 양해를 구했습니다. 괜찮냐고. 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아, 맞아. 사연 읽고 얘기하고 있었죠? 후토크. 암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소심함으로 인해 내가 원하던 걸 놓치게 되면 아쉬우니까, 아까우니까 좀 그런 아까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머!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도희입니다. 중이에요. 아니 도희입니다래. 접니다. 저가 누구야? 누구게? 정민아. 네. 정민아 씨가 애교를 잔뜩 부리고 갔는데, 오늘은 차분한 라디오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잠시 껐고요. 다시 평화로운 라디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맞잡은 손을 놓지마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도리의 도란도란만 기다리는 로미입니다. 이걸 습관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신기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때 꼭 엎드려서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저랑 똑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저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 엎드려서 자야 훨씬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쇼폼 중독인 저는 어느 날 엎드려서 자면 얼굴도 비대칭이 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모로 안 좋다는 릴스를 결국 봐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보고자 악으로 깡으로 똑바로 누워서 자보려고 했는데 그만! 왠지 모를 불편함에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버렸지 뭐예요. 밤을 새버렸구나. 그리고 다음날 피곤해서 계속 졸았답니다. 유유. 저는 과연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쌤안의 멤버들은 특이한 자세로 자는 멤버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노래는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잇 추천합니다. PS가 있나요? PS. 쌤안에 모아주신 재정 형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사랑 고백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얘기해볼까요? 저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좋아. 아니, 저도 잘 때 꼭 엎드려서 자야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기엔 잠 잘 잡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자야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엎드리고 왼쪽 발을 하나 뻗고 자야 돼요. 위쪽으로. 베개 아래에 쏙 넣어서.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엎드려서 자면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진짜. 저도 정자세로 자보려고 했는데 그 쇼츠를 보고 정자세로 자야지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몸에 힘 풀고 정자세로 자는 건데 무슨 엎드려 뻗쳐 하고 자는 것 마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맞아, 허리 아파요. 정자세로 자면. 엎드려서 자면 허리 아프다고? 저는 정자세로 자면 허리가 아파요. 뻐근해요. 어쩐지 제가 요즘에 PT를 받고 있는데 이제 PT 선생님께서 절대 엎드려 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엎드려서 왼쪽 팔 뻗고 잔다고 하니까 그래서 왼쪽 어깨가 너무 안 좋대요. 헤헤헤. 망했다.
엎드려 잘 때 허리 아픈 건 침대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요? 아, 그래. 그거는 몰랐네. 아, 그 매트리스 그런 것 때문인가? 좋은 거 쓰면 좋겠다. 엎드려 자면 얼굴이 커진다고요? 어쩐지 요즘 나 좀 넙대대야 했어. 그냥 좀 살이 붙었나 했는데 엎드려 자서. 근데 나는 20년째 엎드려 자는데? 그런 거 치고 완전 얼굴이 큰 편은 아니지 않나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댓글에 난 엎드려서 앉았는데 왜 그런 거죠? 아, 우프다. 웃기고 슬픕니다. 아니에요. 근데 엎드려 자는 게 너무 편해, 진짜. 저도 언젠가 엎드려 자는 거를 고칠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벌써 세 번째 사연 읽어볼게. 네, 은하는 배달앱 VIP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배달앱을 자주 쓰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돌디님. 제가 인스타그램 중독인 것 같습니다. 유유. 휴대폰 스크린 타임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4시간씩 찍혀 있어요. 어허. 핸드폰만 켜면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다 보니 스토리를 꼭 일정량 이상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어서 스토리 올릴 거리를 찾는데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 헛된 모습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유유. 인스타그램을 지워야 할까요? 인스타를 지우면 요즘 친구들은 카톡을 안 쓰고 DM만 사용해서 친구들과 연락하기 불편할 것 같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요즘 릴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지우기가 좀 힘듭니다. 인스타 개인 계정 없이 활동하시는 Say My Name 여러분들이 제게 인스타 없이 생활하는 팁을 가르쳐주세요. 노래는 비비지의 언타이 추천합니다. 일단 노래를 들고 사실 저는 평소에 이제 제 스크린 타임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는 거지? 저는 평소에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거의 쓰고 있어서 오늘은 메모장을 제일 많이 썼네요. 2시간 6분. 제가 그 도란도란 대본 쓰느라고 메모장을 오래 썼더니 그렇군요. 네, 어제는 프롬을 제일 많이 했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소통 앱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연습생 하기 전부터 이제 그냥 일반 학생이던 시절부터 SNS 너무 힘들어했어가지고 너무 막 귀찮잖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막 다른 애들은 DM 쓰는데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고민도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SNS가 있었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막 올려야 될 것 같고 내가 팔로우한 친구들, 마팔한 친구들 스토리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강박이 생기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어쩐지 친구들이 다 인스타그램 DM 창을 사용해서 제가 친구가 없는 걸까요? 허허. 그렇습니다.
SNS를 너무 강박처럼 사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고 보여주면서 이제 소통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사용하면 좋겠고, 너무 막 강박에 사로잡혀서 인스타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강박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확실히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오디션 준비했을 때인데 제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야? 웬 갑자기 카톡? 어색하게? 막 이러는데 나는 카톡이 메인이란 말이야. 나는 카톡이 편하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아무튼 SNS는 그냥 재밌게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 안 하고. 그렇습니다. 릴스, 맞아. 그리고 릴스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볼만한 컨텐츠들을. 저는 이제 OTT 유튜브 중독자이기 때문에 저 유튜브는 이제 롱폼, 요즘에는 숏폼 말고 또 롱폼이 재밌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롱폼도 틀어놓고 귀로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요즘 뭘 보니? 또야.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는 더글로리랑 사랑의 불시착은 얼마 전에 끝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도 너무너무 재밌고 꼬꼬무 추천합니다. 꼬꼬무. 그리고 영화 봐도 재밌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릴스랑 똑같이 있거든요. 릴스에 있는 게 거의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쇼츠에 재밌어요. 저는 저도 숏폼 중독자로서 쇼츠 한번 보면 5시간 막 봐버립니다. 네. 진격의 거인 아직 안 본 사람한테 뽐뿌 오게 해달라고. 진격의 거인 너무 재밌는데. 이 소름 돋는 재미를 어떻게 막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매 장면, 모든 장면이 다 떡밥이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저희 경호원님도, 저희 세미님 해주시는 경호원님도 진격의 거인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잔인하냐고요? 저는 근데 잔인한 거를 잘 봐가지고 이게 잔인한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본 기억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다음 네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만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디님. 도희의 도란도란 라디오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와 부추를 못 먹는 심각한 편식입니다. 아,
파는 미끌미끌한 식감 때문에 못 먹고 부추는 식감이 잔디처럼 뻣뻣해서 못 먹습니다. 파김치는 태어나서 젓가락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라면 건더기 스프는 아예 뜯지도 않고 바로 버립니다. 헐. 근데 더 신기한 건 양파나 다른 채소는 또 잘 먹는다는 거예요. 채소남불. 채소남불. 내로남불을 채소남불로. 사실 편식이 혼자 밥 먹을 때는 불편한 건 없지만 문제는 외식할 때입니다. 저는 원래 음식을 와구와구 빨리 먹어버리는 스타일인데 파가 있으면 골라내느라 느려지고 혹시라도 입에 파나 부추가 몰래 들어오면 혀가 감지해서 바로 뱉어내곤 합니다. 친구들이랑 순댓국을 먹으러 갔을 때 제가 한눈 팔 때면 제 순댓국에 파를 일부러 넣어서 놀리기도 하고 아기들도 이렇게는 편식 안 한다면서 창피를 줍니다. 너무하네. 가끔 고쳐보겠다고 억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바로 후회합니다. 그래도 편식을 고치고 싶은 이유는 사랑하는 조카들이나 미래의 제 아이들에게 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편식을 고치고는 싶은데 쉽지 않네요. 돌리님은 고치고 싶은 식습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사연 주제 도란도란 청취자 애칭 만들기 추천합니다. 오, 사연 주제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노래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 추천합니다. 난 편식해도 강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사연 주제 좋은데요? 도란도란 청취자 애칭 만들기. 청취자 애칭? 도란도란. 도란도란이면 뭔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걸 정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사연에 대한 이제 후토크를 또 해봐야죠. 노래 틀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편식이 굉장히 심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 편식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팀에서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안 먹어본 것도 너무 많고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파랑 부추는 잘 먹어요. 이게 사연자분 만보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파랑 부추가 싫은 이유가 식감 때문이신 것 같아요.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질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파랑 부추를 완전 부들부들하게 좀 요리를 해서 걔네가 완전 부들부들해지는 요리를 찾아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 만화 중에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인데 거기에 에피소드 중에 어떤 꼬마애랑 그러니까 친구의 남동생이랑 그리고 서커스를 보러 갔다가 친해진 서커스장 이제 공연하는 어린애기랑 둘이 친구가 됐는데 걔네는 한 명은 시금치를 엄청 싫어하고 한 명은 당근을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를 주인공인 요리사 딸기가 이거를 어떻게 먹여줄까? 어떻게 이 시금치랑 당근을 얘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왜냐면 애기들은 건강해야 되니까 무럭무럭 커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걔네를 이렇게 갈아버려서 그러니까 식감을 못 느끼게 갈아버리는 거죠. 갈아버리고 이제 향기가 좀 그 음식의 향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면 향이 안 나게 뭐 빵을 만드는데 바닐라 익스트랙을 이용한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아예 그거를 먹는지도 모르게 먹어버리면 내 뇌를 속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파를 완전 송송 자르던 거. 근데 파 맛있는데. 그 파김치 할 때 먹는 파. 파김치 맛있는데. 근데 사실 편식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음식은 막 공감하는데 싫어하는 거 있다 하면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그걸 좋아하니까 부추도 부추 맛있는데 부추전 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족발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 족발을 안 먹어? 족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막 이러겠지만 각자의 이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먹으라고 막 강요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파랑 부추 아니어도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애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전혀 안 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미래의 아이들이나 조카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면은 근데 저도 솔직히 저는 좀 다른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그 조카분들이나 애들한테 뭔가 이걸 알려줄 때 편식하면 안 된다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싫은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아 나는 이제 이모일 테니까 이모는 족발을 안 좋아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고 나는 너네가 영양소 가득히 좋은 음식들만 먹기를 바랄 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그냥 가치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강함을 유지할 정도의 편식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고기를 안 먹어서 영양분이 부족해지지 마시고요. 요즘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PT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저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조하시는 우리 선생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사담이었고요. 아무튼 네, 그러면 5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5번째 사연은 범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돌디. 사연은 처음 써봐요. 항상 보내야지 하다가 이건 좀 약한가? 싶어서 항상 뒤로 가기를 눌렀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소하지만서도 신경 쓰이는 습관이 있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제 습관은 머리를 쓸어 넘기는 거예요. 긴장하거나 재밌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습관. 어릴 때는 뭔 상관? 이랬는데 이제는 슬슬 이마 라인이 뒤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머리가 짧을 때에도 길 때에도 습관처럼 머리를 무의식 중에 쓸어넘기는 이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는 퍼플키스의 오토파일럿 추천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머리를 쓸어넘기는 거. 왜냐면 저는 막 이마에 뭐 닿는 게 싫어서 계속 넘겼어요. 쉴 새 없이 그냥 계속 넘겼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 헤어 선생님께서 머리 자주 넘기면 M자 탈모 생기는 거 알지? 그렇게 하셔서 에? 진짜요? 망했다. 이러고 그때부터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마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머리를 넘기고는 싶어. 넘기는 이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 그래서 생각했는 게
머리를 넘길 때 맨 앞에서부터 넘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손을 꽂아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는 건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네, 넘기고 싶은 마음이라도 좀 덜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기 뭐지? 속눈썹 영양제 저도 쓰고 있는데 속눈썹 영양제 막 여러 개 있어요. 많이 나와요. 거기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 이마 쪽 잔머리에 발라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많이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머리가 이제 앞이 짱짱하게 붙잡아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안 넘기려고 짧게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짧은 머리 잘 어울린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상처가 난 데를 계속 긁는 습관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습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막 뭔가 내 이 손가락을 꼬집는 습관이 있다던가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있다던가 반지를 넣었다가 다시 꼈다가 하는 습관이 있다던가 이런 뭔가 행동적인 습관은 고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몸에 배어버려서. 그래서 네 이제 나중 가면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습관은 일찍 고치는 게 좋겠죠. 모기 물렸을 때 계속 긁고 싶어.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당연히 간지러우니까. 근데 모기도 물렸을 때 계속 긁으면 이제 생채기가 나니까 너무 막 긁지 마세요. 상처 나니까. 네. 네, 그러면 6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도희를 사랑하는 여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고치고 싶은 저의 습관은 쇼핑 앱 들어가기입니다. 저는 쇼핑 앱에 들어가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게 고치고 싶은 습관이 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이제 계절이 슬슬 더워지면서 여름 옷 추천템을 찾아보고 있는데 예쁜 옷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플러스 도리 손민수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옷을 쇼핑하고 장바구니는 더욱더 많이 쌓여가고 돈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유유. 최근에 또 사고 싶은 옷이 생겼는데 구매 욕구가 계속 돋아서 너무 생각나니까 힘드네요. 도희는 이럴 때 어떻게 절제를 하시나요? 간단한 해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는 러브포션의 롤린 롤린 추천드립니다. 귀여운 템들 보면 마음이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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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거든요. 네, 귀여운 노래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쇼핑에 특히 옷을 사는 의류 구매 어플을 들어가면 계속 막 찾아보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다 하고 저도 막 장바구니에 일단 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이제 보면은 어우, 금액이 상상치도 못하게 불어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장바구니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해요. 한 세네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결제하기 전에. 진짜 너 이거 갖고 싶어? 너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아니, 다시 생각해봐. 너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진짜 이걸 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혼자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갖고 싶다고? 너 진짜 너 이거 진짜 오랫동안 쓸 자신 있어? 너 이거 돈 안 아깝게 너 진짜 뽕 뽑을 수 있어? 막 이러고. 목소리 귀엽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소비 습관에 대해서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뭔가 배달 같은 거 시킬 때도 진짜 이게 오늘 먹고 싶나? 내 마음속에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도희야, 너 진짜 이거 먹고 싶어? 진짜 진심? 너 이거 오늘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그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은 안 먹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정도인 날이 오면 마음 놓고 사 먹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을 알려준 게 토미 언니예요. 우리 리더 혼다 히토미상. 네, 토미 언니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토미 언니가 뭔가 이 손이 큰 저를 보고 제가 꿀팁을 여쭤보니 토미 언니가 계속 물어보래요. 마음속으로 진짜 이게 사고 싶은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만 남겨서 그것만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갖고 싶은 그 마음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꿀팁이 됐어요. 진짜. 그거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호호. 토미가 자제력이 좋구나. 진짜 퀸. 자제력의 퀸.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토미 언니는. 먹을 것도 막 잘 참고. 그런데 사실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게 제 가장 큰 충격. 토미 언니에 대한 가장 큰 충격. 나는 토미 언니가 먹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는 거더라고. 진짜 참아. 대박이지 않아요? 대단해요. 나는 토미 언니가 치킨, 피자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 참더라고. 진짜 대단해. 많이 배웁니다. 진짜 대단해. 댓글에 한 입이 뚱보의 시작이야. 이거 토미의 명대사.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입이 뚱보의 시작이래. 귀엽네. 맞아요. 한 입만 먹을까? 한 입만 먹을까? 이러다가 이제 점점 입속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음식으로. 이거는 나코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완전 재밌는 말씀을. 이 마이크 노이즈 정말 왜 그러니? 됐다. 어머,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암튼 네. 자, 그러면 7번째 사연. 벌써 7번째입니다. 7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아이 깨끗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디. 고치고 싶은 저의 습관은 손 씻기예요. 오, 응? 제가 솔직히 그렇게 깔끔한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 씻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오호. 밖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는 편인데
집에 와서가 문제예요. 냉장고를 연다든지 물건을 잠깐 만진다든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을 만지고 나면 아우 찝찝해서 손을 계속 씻게 돼요. 이게 물로만 씻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저는 늘 아예 깨끗해로 씻어서 더 문제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손을 세정제로 너무 자주 닦아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은 언제나 터 있답니다. 고민이에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그 순간만 유지되지 다른 사람들의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손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고치기 쉽지 않은 이 습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노래는 미아오의 핸즈업 추천합니다. 아하. 네. 사실 손 씻기라는 습관만 들어보면 되게 좋은 습관처럼 들려요. 너무 완전 깔끔한데? 완전 위생적이고 좋은데? 싶은데 위생적이긴 하겠지만 아마 손을 너무 자주 씻으면 그 손 이제 겉에 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벗겨져가지고 건조한 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분 유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뽀송뽀송한 손이 유지가 안 힘들 거예요. 겉에 이 기름층, 이 피지층 이런 게 이제 특히 세정제 같은 걸로 너무 자주 닦으면은 벗겨져가지고 막 주부습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고 바로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도 추천드리고 근데 저도 손에 뭐 묻어있는 걸 엄청 싫어해서 손에 뭐 묻어있는 거, 얼굴에 뭐 묻어있는 거 그래서 로션도 저는 아예 안 발랐는데 그래서 저는 얼굴에 뭐 아무것도 안 바르다가 네, 이제 21살이 되고 세월의 풍파를 아주 격렬히 맞고 관리해야겠다. 나 진짜 피부 관리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션을 바르고 나면 손에 로션이 묻어있잖아요. 아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로션 바르고 손을 다시 씻고 잡니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근데 웃긴 게 저도 깔끔한 성격 아니거든요. 그렇게 깔끔한 성격도 절대 아닌데 뭐 막 묻어있는 거 싫어. 막 뭐 먼지 묻어있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 마음은 알지만 이제 손 건강을 위해 적당한 세정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도 아이키크테를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이제 사연자분처럼 손을 완전 자주 씻는 이제 약간의 그런 성향이 있는 뭔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것 같다. 막 계속 씻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분들께서는 약간 세정제도 뭔가 향기 나는 향료 들어있는 거나 뭔가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최대한 저자극인 그런 세정제를 사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손에 자극이 많이 가니까, 많이 씻으면.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최대한 안 주는 세정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댓글에 결혼 앞두고 있는데 미치겠다. 결혼 조언 좀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냥 행복한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와! 아주 좋은 분과 만나셨길 바라며.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겠다. 약간, 밖에서는 어느 정도 참아도, 집에 있을 때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냉장고 열고 막 물건 만지고 하는 게 그런 게 찜찜하면 원래의 성격을 깔끔하게 바꿔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만져도 더러울 일이 없으니까. 뭔가 먼지가 묻을 일이 없게끔 먼지를 닦는 거지. 어때요? 좋은 발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손잡이를 계속 닦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물건들도 먼지 안 쌓이게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손을 씻는 빈도가 좀 줄지 않을까요? 네. 진짜 손이 닿는 곳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렇게 하면은 집도 깔끔해지고 나도 안 찝찝하고 손 건강도 챙기고 수도세도 아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이제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8번째 사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감자도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리 감자도리. 안녕하세요, 도리 DJ님. 저는 앉아서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앉아서 자다 보니까 목에 엄청난 무리가 오더라고요. 당연하지. 다행히 목 디스크는 없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면 저희 집 고양이가 제 품에서 같이 자더라고요. 그건 좋겠네요. 아침마다 피곤에 쩔어서 하루가 48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노래는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추천합니다. 사실 사연하고 연관은 없는데 도리 DJ가 불렀던 영상 늘 찾아봅니다.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커버한 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일단 노래 트자. 아니, 앉아서 잔다니. 이게 무슨 노래가 좀 슬픈 분위기라 슬픈 말 하는 것 같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노래 부르고 싶다. 모르고 기차를 탔어. 갑자기?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창가에 비 아무튼 앉아서 자지 마세요. 가끔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고양이도 편하게 잘 수도 있고 좋을지도 모르지만 누워서 자도 고양이들 잘 놀라서 잘 거예요. 근데 저희 고양이들은 제가 본가 갔을 때 이제 제가 엎드려 자잖아요. 엎드려 자면 아침에 제 등 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어디서든 잘 잡니다. 걱정 말고 누워서 자세요. 앉아서 약간 직업이 앉아서 하는 일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지 공부를 하다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랑 같이 정자세로 누워서 잠을 청해보아요. 네. 허리랑 목 건강 챙겨야죠. 바람에 날리는 사진 속엔 너와 나 왠지 슬프게만 보여.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와우
갑자기 노래방 타임.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이별 여행. 만큼 사랑했던 그만큼 님 정말 되겠지만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너 잊을래. 새하얗게 널 지울래. 기차를 타고.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노래 타임이 왔는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노래가 들리면 다들 그렇겠지만 막 부르고 싶어서, 막 따라 부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진짜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샵에 갔을 때도 샵에서 노래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따라 부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화장 받아야 되고 부끄러우니까 할 순 없지만 저의 흥을 너무 돋굽니다. 진짜 너무 따라 부르고 싶어요. 빨리빨리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헤헤. 암튼 최대한 앉아서 좀 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9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박정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야식을 안 먹겠다고 머릿속에서 다짐하면서 배달앱을 지우는데 생각과 다르게 야간 작업이 늦게 끝나거나 작업이 없는 늦은 밤에 너무 출출하니까 저도 모르게 배달앱을 다시 설치하거나 편의점으로 이동한다거나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밥을 만들어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야식 섭취를 고치고 싶습니다. 노래는 아이브의 블랙홀 추천합니다. 네. 저도 사실 야식이 주식인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스케줄 끝나면 시간이 늦은 밤일 때가 많아서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자정이나 새벽이나 막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출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식을 먹습니다.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면 널널하다 보는 시간이 야식을 먹는데, 근데 이제 경우가 다른 게 저는 야식이 약간 간식처럼 새벽에 서비스로 먹는 그런 식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야식이 제 저녁밥이에요. 저녁을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어서 시간 때문에 저녁 못 먹었을 때 야식을 먹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이 세 끼를 다 이미 챙겨 먹었지만 그럼에도 야식이 먹고 싶다 하면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 네. 건강을 위해. 하루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라면 네. 야식은 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너무 먹고 싶다면 저는 먹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니까요. 네. 건강은 챙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게 야간 작업이면 무조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 늦은 밤에, 늦은 시간대에 나 피곤하게 일했으니까 배고파. 배고프면 어떻게 먹어야지. 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배달 아니더라도 음식 만들어서도 먹는다 하셨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댓글에 갑자기 야식 땡기네. 아이고, 야식 식욕 유발을 제가 해버렸네요. 네. 최근에 야식 먹을 때는 짜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라면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생생우동. 라면은 아니지만, 생생우동 편의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제가 사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국물을 좀 짭짤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다음에는 그 컵에 선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물을 덜 타서 먹으려고요. 생생 우동을 처음 먹었다니 인생 15년 정도 손해봤다 도이. 그 정도예요? 아쉽네요. 일찍 먹을 걸 그랬다. 물 빼고 간장 붓고 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불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물 버리고 그런 거는 이제 재밌습니다. 왜냐면 두근두근 하거든. 곧 있으면 내일 라면이 완성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또. 네. 저는 고춧가루, 별점 고춧가루는 안 뿌렸어요. 뭔 소리대? 나 꼬르꼬르 소리구나. 아니, 제가 사실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으려고 시켰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 뒤에 있어요. 봉투 그대로. 그러니까 햄버거랑 치즈 스틱이랑 토네이도를 시켰는데 치즈 스틱이랑 토네이도만 먹고 생각해보니까 햄버거를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먹어야겠다 이러고 뒤에 있습니다. 햄버거는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롯데리아 신메뉴 먹어보고 싶었어. 저 그거 봤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 빵.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약간 완전 나 신메뉴야 막 이런 느낌이라서 아직은 저의 이 도전 정신이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먹으면서 하자. 이 얘기 들으니까 역시 언젠가 나중에 ASMR 컨텐츠를 꼭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로미가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막 ASMR. 저도 ASMR 되게 자주 듣는 사람으로서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아요. 재밌게 한다면 저희가 전 나중에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의 해가 되어봅시다. ASMR 나중에 할 때는 카메라 켜고 해야죠. 왜냐면 저는 그 먹방 ASMR을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먹방 ASMR 제일 좋아하거든요. 할 텐데 이제 맛있는 음식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고 그때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 벌써 마지막이에요. 시간도 벌써 11시 반이고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새우튀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 새우튀김 좋아하는데. 네, 여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님. 제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오, 여행 갈 때마다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짜는 습관이 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일정을 적어놓고 만약 A 장소가 휴무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B, C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플랜까지 다 만들어두는 편이에요. 우와. 아침에는 조식 먹기 전에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식사 후 바로 입장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짜놓은 동선대로 여행을 다닙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때는 4박 5일 일정에 A4 용지 13장을 꽉 채워서 갔는데 거의 95% 정도를 그대로 지키고 왔어요.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훌쩍 떠나서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여행 갈 때가 오면 결국 다시 계획부터 짜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희님은 혼자 여행 가는 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전엔 가족분들이랑 여행 갈 때는 직접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다니시는 편이셨나요? 노래는 아이즈원의 느린 여행 추천합니다. 오, 자, 네. 음, 기타 소리 좋다. 네. 근데 저는 계획형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고 부럽기도 하고 뭐 부러울 것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너무 존경심도 들고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마 MBTI에서 P도 I와 같은 수준으로 대문자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막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바로바로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도 사실 나중에 혼자 가보고 싶어요. 안 그럴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여행도 나중에 혼자서 막 해보고 싶거든요. 해외여행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특히 일본은 이제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이제 저는 나중에 일본 삿포로에 저 눈이 엄청 많이 오니까 겨울에 가가지고 막 온천도 혼자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저랑 다 똑같이 다 P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방콕 여행을 합니다. 방에 콕 틀어박혀서 아 거기 갈까? 에이 그냥 집에 있자 이러고 항상 끝나는 네 좋아요. 겨울에 삿포로 가면 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 그래? 눈이 그렇게 많이 오구나. 사실 한국도 제가 다양한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기억은 그래도 눈이 꽤 쌓였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 상경을 하고 나서부터 눈이 많이 쌓인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쌓여도 좀 얕아요. 이게 여기 눈을 자주자주 치워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기대한 만큼 눈이 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눈 쌓이는 거 보면 와 눈이다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언젠가 삿포로나 또 일본에 그 눈 되게 많이 쌓이는 유명한 동네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일본 여행 유튜버 그거 보면은 그 저기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실제 그 모티브가 된 온천이 있는 그 곳이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래요. 거기를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네. 아키타였나? 제목, 아니, 저기 뭐 지역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일본의 그 일본 여행의 그 감성도 되게 좋아하고 나중에 언젠가 토미 언니랑 메이 언니네 고향도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메이 언니가 사는 곳에 망고가 특산품이라 했는데 망고도 먹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호호. 나중에 진짜 혼자서 막 뿔뿔뿔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도 되고 여유도 되고 하면은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고 또 그때 이제 브이로그 찍어서 로미도 보여줘야지. 나도 이제 일본 여행하는 유튜버 분들처럼 나도 이제 로미한테 이런 재밌는 곳에 왔어요 막 이러고 찍어가지고 여기에 뭐 있는지도 막 알려주고 그때 가서 나 뭐 먹었는지도 막 소소하지만 보여주고 막 이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막 뭔만 하면 막 이거 재밌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요. 그래서 일본어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요. 일본어는 활동과 이제 언니들과 소통을 위해서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뭔가, 이게 국어는 확실하게 해야 멋있잖아요. 네, 그냥 멋있고 싶어서 처음에 언니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 언니들한테 내가 일본어 공부해서 언니들을 깜짝 놀래켜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메이 언니와 일본어로 수다를 떠는 지경에 왔네요.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약간 저는 이번에 개봉한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오는 로키라는 캐릭터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해요. 일본어로. 단어. 끊겨서 약간 의미 전달은 될 정도지만 굉장히 네 로키처럼 말합니다. 껄껄. 네. 이렇게 오늘 10개의 사연 다 읽어봤는데요. 역시 재밌는 사연 많이 있었죠. 진짜 흥미롭고 또 저도 이제 공감이 많이 가는 습관이 담긴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10개 중에 10개 제외하고 또 다른 재밌는 사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깍두기 사연이 그 어떤 로미 분께서 그 습관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습관을 말하는 건데 저는 얼굴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I want to change my face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아이고. 아, 충분히 예쁠 텐데 이 아주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얼굴을 바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지금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핵 공감이라고? 아니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아름다워요.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세마넴 입덕 위기입니다. 어떡하죠? 세마넴 입덕하십시오. 저희 되게 재밌고 애들도 다 착하고 저희 노래도 너무 좋고 실력도 있고 좋습니다. 헤헤. 네. 입덕 추천드립니다. 대신 탈덕은 안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또 곧 저희 세이마님 채널에 그 커버곡 콘텐츠 저희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다들 막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런 거. 열심히 연습해서. 룸메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닥을 못 잡겠어요. 뭘 해야 좋아할까나? 어떤 곡을 해야, 어떤 분위기를 해야 좋아할까나?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습관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까는 얼굴 만지는 거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코를 이렇게 찡그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비염 때문에 코가 너무 간질간질해가지고 제가 코가 엄청 건조해서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평소에 자주 하고 있으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코를 가만히 냅두지를 못해요. 코랑 이렇게 입가를 계속 움직여야 덜 간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내일 황사라고요? 내일 내일 공기가 안 좋군요. 마스크 잘 쓰세요. 그 KF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황사 마스크 잘 쓰시고 기관지 네, 잘 챙기십시오. 내일 한파주의보인 지역도 있다고요? 근데 오늘 좀 쌀쌀하더라고요. 어제는 완전 후덥지근했는데 오늘은 또 쌀쌀하더라고요. 아까 아까 회사 잠깐 갔을 때 반팔만 입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추워가지고. 맞아, 비 와서 그런가 보다. 우리도 아침에 비 잠깐 왔는데. 저는 근데 사실 저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소리도 듣기 좋고, 뭔가 그 애매하게 어두운 것도 좋고. 저는 따뜻한 봄은 다 좋은데 햇빛이 너무 세서 힘들어요. 안 춥고 좋은데 너무 밝아서. 대전에 아침 날씨가 4도예요? 엄청 춥네. 감기 조심하고요. 응. 근데 우산 써도 다 맞을 때 되게 킹받아. 맞아요. 우산은 사실 위쪽만 이제 커버를 해주지.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 항상 함께 하거든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비가 이제 가로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로로 옆으로 꽂아요, 비가. 비가 꽂혀요. 그러면 이제 우산이 의미가 없거든요. 우산을 아무리 이렇게 옆으로 틀어도 뭐 그때쯤이면 비 방향이 또 바뀌어요. 정말 미치겠죠. 네. 비가 오면 좋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점. 미스트 같은 비가 제일 싫어. 미스트 같은 비 알죠? 애매해서 우산을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싶고 뭔가 한 방울 한 방울 젖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젖는 느낌이라서 찜찜한 그 미스트 비 알죠?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엔 숨어서 아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요?
대구는 비가 안 와요? 아, 그 경상도 쪽은 비가 잘 안 오나? 눈이랑. 눈 안 오기 유명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내니 언니, 카니 언니가 태국 사람이잖아요. 태국 날씨를 물어보니까 태국은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간대요. 대박이죠. 태국 망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제 내니 언니가 말해주기를, 카니 언니가 말해주기를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온도가 높지 않더라도 좀 습해서 습기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덥다고 느끼는데 근데 태국 쪽은 습하진 않아서 건조하고 바람도 잘 불어가지고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 또 그 코끼리 바지가 있거든요. 냉장고 바지인데 코끼리 이제 태국 전통 그림이 그려진 코끼리 바지가 있어요. 저도 카니 언니가 선물을 해준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지 정말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채워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기 여기 회사에서 제가 잠시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사용해야 되는 그 뭔가 예 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슈멍 언니도 쫓겨났어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더듬냐고. 아니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어여 이제 햄버거 먹어요. 고맙소. 아따 고맙소잉. 햄버거 그냥 다 먹어볼란게. 아주 그냥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어볼란게 진짜. 무슨 버거 시켰어? 저는 롯데리아의 모짜렐라 치즈 인더 버거만 먹습니다. 모짜렐라 인더 버거인가? 모짜렐라 치즈 인더 버거? 모짜렐라 인더 버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만 먹습니다, 요즘에는. 아니면 맘스터치의 딥치즈 사이버거. 버거킹 통새우 와퍼 제발 먹어줘. 오, 알았습니다. 꼭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사연 많이 있었는데요. 로미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정말로.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 DJ 도리 돌디였고요. 여러분 모두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9분 남았지만 월요일부터 해서 활기차게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